네, 안녕하세요. 우리 레뮤지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내기 강연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삼전공의 대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박성규라고 합니다. 오늘 새내기 강연회는 먼저 저와 함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김재민 레뮤지엄과 함께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대학생 중에서는 나름 활동을 꽤 많이 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24년도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들어간 장표인데요. 굉장히 간략하게 제가 어떤 전공을 하고 그리고 뭐 상을 몇 개 탔고 어디에서 무슨 경험이 있는지 잘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3개 한다는 거는 네, 제 학점지에 들어가 보면 진짜로 이렇게 3개가 떠 있어서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전공을 3개를 하든 아니면 경험이 얼마나 많든 간에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이 제 강연을 왜 들어야 할까?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물리학과다 보니까 파문이나 그림자로 빗대어서 조금 특이하게 한번 강연을 준비해볼까? 아니면은 제가 했던 경험들에 도달할 수 있는 4가지 직업군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조금 다양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강연을 듣고 나서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할지 그것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강연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4글자, 저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그 차이는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막 어디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처럼 너희들 스스로를 잘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하고 싶은 거, 혹은 내가 싫어하는 거 이런 거를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2가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동감이라는 영화고요. 하나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들에 대한 제 감상평이 아마도 앞선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동감은 솔직히 여진구 잘생겼다라는 이유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장면도 아니고 유명한 대사도 아니겠지만 딱 한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주인공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에 오면 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줄 알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펜하이머를 보면서는 이제 물리학과다 보니까 이제 물리 최고 막 이러면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주인공의 이제 정치적 이야기 같은 다른 이야기들을 모두 제하더라도 오펜하이머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물리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현실에서 눈을 돌린 적이 없고 저는 돌린 것이 매우 부끄럽게 여겨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활동들을 정말 좋아해서 했는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정말 잘 알아서 했는지 아직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께서도 대학생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선택 그리고 고민, 많은 의문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함께 어떠한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지 한번 고민하는 강연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대학생활은 어떤 모습인가요? 내 꿈을 찾아가는 그런 길이신가요? 아니면은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경로이신가요? 혹은 그냥 즐겁고 행복한 20대 청춘의 한 날인가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대학교를 아주 조금 더 다녀보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유형을 조금 생각해보니
먼저 정말 자기 분야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누군가는 내 꿈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른 누군가는 안정된 삶이 정말 중요하니까 취업이나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무엇이든 변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유형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노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노력의 정의가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저의 대학 생활을 앞서 말한 대학 생활의 형태와 그리고 노력의 정의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정말 즐겁고 신기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꼭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사람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가능한 동시에 많이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이제 진로나 흥미를 이야기할 때 보통 저런 순서로 변화해 왔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여기서 보면 물리학, 발명, 강연, 창업, 가치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말을 해보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과학이나 아니면 자기가 나만의 가치 이런 거 만드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물리학과에 입학했고 물리학과 입학해서는 수학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발명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다 발명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발명 공모전에 나가다 보니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 자체를 좋아하나 보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야에 가리지 않고 사회 문제든 뭐든 간에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경험이 쌓이니까 저는 강연이나 멘토링, 다양한 활동으로 저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게 정말 즐겁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좋아하는 이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창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창업과 함께 가치를 만들고 가치를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딱 들어보면 되게 논리적인 것 같고 순서대로 잘 발달한 것 같은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대학교 다니고 살면서 저렇게 논리적으로 활동하고 생각이 바뀌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앞서서 봤던 것들을 사실은 전부 다 창업, 물리, 발명, 아이디어, 전부 다 1학년 때부터 동시에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제가 했던 활동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당연히 1학년 때는 발명이나 물리가 비중이 컸으니까 관련된 활동이 많았고 2학년에 들어서는 조금 더 심화되어서 분야도 넓어지고 이제 수상이나 이런 것도 많아지고 창업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 2학년 때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군대를 갔다 오고 3학년, 4학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냥 단순히 구분 안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거 몇 가지만 뽑으면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창업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물리학 이러한 세세하고 정밀하게 활동들이 좁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아까보다 격이 조금 올라갔죠. 그리고 우연히 제가 했던 활동들을 정리해보니까 굉장히 우연치 않게 22년 5월까지 딱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22년 5월이면 제가 3학년 딱 올라가기까지예요. 첫 번째 보이는 빨간색 네모칸은 이제 1학년 학기 중에 했던 거, 두 번째 보이는 파란색 네모칸은 2학년 학기 중에 했던 거, 그 다음 보이는 초록색 네모칸은 이제 제가 3학년이 되기 전까지 했던 활동들, 대충 가지수로 보면은 10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활동들 안에
창업과 발명, 강연, 물리 이런 것들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눈치챈 사실은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얀 색깔 빈칸이 많은데 나중에는 색깔이 조금 더 짙은 비율이 많아지잖아요. 하다 보니까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혜를 받는 그런 비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갑자기 지금부터 자신만의 노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도 대외활동이나 활동 같은 거 저렇게 많이 하면 어떨까? 저렇게 많이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의 이면에는 학교도 다니고 창업도 하고 알바도 하고 하면서 저걸 어떻게 다 동시에 해야지?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 저는 자신이 생각하는 노력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노력은 전 뭔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잘 몰라서 배우거나 아니면 찾아봐야 되고 막 이렇게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 기간 긴 거, 아니면 숫자로 써 있는 거,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아까 저만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단순하게 공모전 같은 거 보면은 아이디어를 적어서 낸 게 많잖아요. 저는 그냥 제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생각했던 거 내고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어 없으면은 좀 뚫어져라 보다가 내고 그냥 그런 식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공모전이나 아니면 발표, 멘토링 이런 게 노력으로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과제를 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른 써서 내야 되잖아요. 그냥 딱 그때 내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역시 저는 제가 언제 집중을 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굉장히 미루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차피 미리미리 한다고 안 해요. 네, 절대 안 해요. 맨날 그냥 폰이나 보다가 해야지 하고 스트레스나 받으니까 이제 와서는 그냥 그때 가면 하겠지 하고 딱 직전에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간이나 이런 걸 무조건 맞춰서 내기는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한 번에 다양한 것을 많이 하는 게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한 노력의 정의, 이거는 누구나 다르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고 싶은데 제 물리학과 동기들은 이제 막 글을 쓰거나 아니면 긴 글을 읽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아야 해요. 근데 그들은 거꾸로 막 이렇게 기다랗게 수식이 써져 있는데 그걸 읽으면 이제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또 자기 생각하는 걸 그냥 수학으로 바로 적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저랑 반대인 거죠. 이렇듯 자기가 생각하는 노력의 정의도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생활의 형태도 다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모두 다 따라하거나 이렇게 모두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냥 나는 편하게 흘러대로 살래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아니면은 저처럼 사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저와 하는 고민을 조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창업 생태계에서 일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러나 앞서서 했던 활동들이 후회가 되지 않느냐 아니면 앞에 했던 활동들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물리학자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나 아니면 과학 유튜버도 할 수 있었을 거고 우스갯소리지만 맛집 리뷰어도 할 수 있었을 거고 시인도 될 수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유치원 선생님도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결국에는 다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저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오늘 이 강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서도 그렇고 평소에 저한테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들 중에 제가 하고 싶은 말들 4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새내기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내성적이야, 내향적이라서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싫어, 무서워, 짜증나,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어디 막 놀러 가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막 사람 많이 만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1명, 2명도 괜찮고 기회가 될 때라도 괜찮으니까 피하지 말고 한 번쯤은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기회를 가져올지 정말 몰라요. 두 번째는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너무너무 게을르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저기 앉아 계신 컨디장님한테 되게 미안한데 정말 끝까지 미루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하겠다고 생각한 것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과다, 진로다 아니면은 그런 대학 생활에 관해서 눈치 보고 틀에 박혀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런 걸 참는 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 생활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취업이나 사회 진출에 기반이 되는 거는 물론 맞겠지만 지금 안 해보면 사실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딱 봤을 때 너무 즐거워 보이고 해보고 싶고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적어도 1, 2학년 때만이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보면 모르고요. 안 해보면 어차피 후회하고요. 그리고 해봐야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마지막은 공모전이나 대외활동 같은 거 이야기하면은 꼭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아니면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하냐 라고 진짜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되게 궁금한 게 다른 사람들은 뭘 알아서 할까요? 아니면 잘해서 할까요? 제가 이거를 제출한다고 해서 돈을 낼까요? 아니면 뭐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요? 우연이라도 만약에 상을 타게 되면 상도 주지, 돈도 주지, 혜택도 주지 안 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하다 보면 점점 상도 더 잘 받게 되고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에 도움도 될 텐데 말이죠. 전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분들이 많이 없지만 들어오셔서 물어보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로서 그리고 저는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감히 예상하진 못하겠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새학기 저녁 시간에 누군가의 강연을 들으러 온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저 다음으로 다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멋진 대학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다음 연사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